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시아로 총서 발간 기념 제1탄 모바일 영토 호이정 작가님과 북 콘서트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야, 오늘 생방송으로 지금 아시아로를 통해서 또 라이브 투데이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텐데 한중일에서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오늘 호이정 작가님 패션이 남다르세요. 네,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멋있습니다, 모자. 제가 모자를 네. 한 3년 만에 다시 쓰고 나왔는데요. 네. 오늘 김 대표님과 함께 네. 생방송을 진행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저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정운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87년도에 LG생활건강 여의도에 처음 건물 짓고 나서 네. 제가 처음 입사해서 15년 동안 디자인 연구소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주재원으로 발령받아서 LG 중국 LG생활건강 디자인 연구소장으로서 중국의 34개 성, 대만 포함해서 34개 성에서 1급성, 2급성에서 제가 전쟁을 했는데, 네. 무슨 전쟁을 했냐면 네. 많은 전쟁 중에 제가 백화점 매장을 한 2,500개 정도 설계하고 MD 기획하시고요. 예, 그리고 네. 제작하고 설치까지 AS까지 등을 담당해서 네. 오프라인 전쟁을 했던 사람이라고 와우. 보면 됩니다. 예. 그 대학에서 이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셔서 그러신지 시각 디자인에 또 박사하시잖아요. 예. PhD신데. 예. 자, 그러면은 그 아시아로의 그 총서 발간 기념으로 이제 북 콘서트를 준비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동기로 예. 이 아시아로 대표님으로서 이 북 콘서트를 기획하게 되셨는지 이제 벌써부터 시청자 여러분이 들어오셨는데요. 포이 대표님이 너무 멋있으시다고. 와우. 감사합니다. 한번 뭔가 인사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아시아로 총서 발간 북 콘서트를 마련해야 된 계기는 네.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 이 공간이 네. 2002년 4월 7일 날 서울에서 블루아이 아시아로 서울센터로 오픈하게 된 장소이고, 네. 또 북콘서트 하기 전에 작년에 3개월 동안 배양희 대표님이 노마시안이라는 주제로 유튜브 18강의 했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시아 라이프 스타일의 대가인 임동구 박사가 네. 에이진이라는 테마로 9분이랑 같이 네. 콜라보 강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로 첫 번째 모바일 영토책이 출간하였고, 네. 9월 달에 또 12월 달에 각각 노마시안이랑 에이진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지금 총서가 그럼 1탄, 2탄, 3탄 이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오늘 예. 첫 번째 방송인데 예. 자, 그러면은 이 세 권에 담긴 책의 내용이 결국은 이 아시아로가 갈 수 있는 그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아시아의 컨텐츠를 또 그 회사와 또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런칭시키고 또 이끄는 하나의 그 플랫폼 역할을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을 네.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4월 7일 날 아시아로 회사를 오픈하고 나서 네. 모바일 영토책, 또 네. 노마시안, 에이진이라는 세 가지 책이 나왔는데, 그 세 가지 책 내용 안에 네. 아시아로의 방향성이 이 책 안에 숨겨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한 권의 책이지만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모바일 영토는 저희가 전체 한 2년 정도는 걸린 것 같고요. 와우. 예. 그리고 노마시안 에이지는 유튜브 방송 한 3개월, 통번역, 또 출판 준비, 또 원고 제작, 네. 또 마무리까지 한 6개월 걸린 것 같습니다, 각각. 자, 전 세계 인구, 아시아 인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아시아 인구가 정확히 45억입니다. 전 세계 인구는 지금 네. 79억에 79억. 79억에서 와. 조금 그럼 모자랍니다. 반이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45억, 그러니까 아시아의 인구를 45억 정도를 봤을 때, 이 45억의 인구를 생각하시면서, 겨냥해서 이 모바일 영토를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이 모바일 영토를 발간하시게 된 동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지금 네. 모바일 영토 책 만드는 거는 한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원인 중에 첫 번째는 아시아로라는 회사를 4월 달에 그 코로나로 인한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4월 달에 만들고 나서 네.
45억 아시아를 향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좋냐라고 고민하다가 네. 지금 오늘 여기 상에서 들어왔는 그 데이비드 정이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 막내 동생입니다.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네, 데이비정 데이비드 정 공동저자신데 예. 뭐 말씀만 많이 들었고 책을 통해서 친근한데 이렇게 네. 또 채팅으로 들어와서 인사를 나누게 되니 반갑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정이 네. 2017년 말부터 한 3년 정도 저랑 같이 준비하면서 모바일 영토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 기대를 통해서 첫 번째는 데이비드 정과 함께 이 모바일 영토 책을 쓰면서 40억 아시아를 향하는 마음을 담고 싶었었고, 네. 두 번째는 노마시안의 저자인 배양희 대표님, 네. 또한 에이진의 저자인 임동구 박사님과 네. 9분이랑 같이 강의를 강연을 하면서 하시면서, 네. 그분들에게 본이 되고 싶어서 네.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와우. 네. 네. 자, 지금 라이브 투데이 TV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아시아 45억 인구를 대상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포이정 대표님이 네. 상당히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또 변신을 하셨어요. 모자, 이 블루 색깔도 잘 어울리시는데, 네. 모바일 영토하게 되면은 영토면 땅이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땅이면은 땅의 주인이 있을 텐데, 영주.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모바일 영토 영주가 되는지, 과연 모바일 영토의 의미는 무엇이고, 네. 또 어떻게 하면 모바일 영토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 영주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면 어떨까요?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물 세계하고 인터넷 세계하고 디지털 세계가 네. 각각 다를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면 어떨까 싶죠. 좋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실물 세계는 네.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김 대표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2개 하셔도 됩니다. 두 개? 네네네. 오프라인 땅의 주인이 되려면 오프라인 땅의 주인이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겠죠? 땅이 있고 땅 문서가 있어야 주인이겠죠? 놀랍습니다. 땅을 조금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땅이 좀 이게씩 갖고 있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오프라인의 땅은 네.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네. 그 집이면 집문서, 집문서, 땅이면 땅 땅문서, 문서, 예. 논이면 논 있어야 되겠죠? 예. 문서가 있어야 네. 그게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세계에는 제가 15년 전, 20년 전에 그 선풍이 있었죠. 네. 온라인 세계에서는 주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온라인에서는 도메인? 퍼펙트합니다. 오. 도메인. 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주인이 되려면 네. 도메인을 선점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은 영어로 알파벳으로 5개, 6개 이상 되는 건 다 도메인에 네. 주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땅과 온라인 땅에서는 네. 다 주인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 아니고 레드오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그 많은 빌딩들, 그 많은 땅들 중에서 뭐 강남만 나가봐도 빌딩 많잖아요. 네. 내 거는 왜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가끔 그렇습니다.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포이정 대표님이 온라인의 세상을 모바일 영토라는 개념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모바일 영토의 영주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네, 포이정 작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놀랍습니다.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됩니다.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 화이팅. 네, 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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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디지털 세계는 모바일 영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바일 영토의 주인이 되는 것은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모바일 영주가 쉽게 될 수도 있고 네. 또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영원히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들어보실래요? 예. 그 헤르만 헤세 데미안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새는 알에서 깨어나려고 애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새는 곧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라고 한다. 여기서 말이에요. 그 새가 다른 사람이 깨면, 알을 깨면 그냥 계란 프라이가 되는 거고, 스스로 깨고 나오면 새가 된단 말이죠. 저는 그 데미안을 읽을 때 어떤 생각했냐면,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포이정 작가님하고 지금 이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야, 그 고정관념이나 생각을 바꾸면 네. 모바일 영토 영주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어때요? 맞나요? 김 대표님이 모바일 영토를 너무 멋지게 헤르만 헤세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 달걀 계란에서 네.
깨어서 나와서 생물을 통해서 그 움직이면 그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지만 네. 깨지 못하고 그 안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평생 보면 모바일 영토 네. 영주가 못 되고 아, 그렇습니다. 모바일 영토가 도대체 뭐야? 처음에 이런 거죠. 네이버에서 카페 나왔을 때 네이버 카페 얘기하면 그 어느 동네에 있는 카페예요. 이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포이정 대표님이 모바일 영토라는 책을 내면서 뭔가 그 막강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전환 그걸 주시는 것 같아서 책임감 크시겠어요. 아, 뭔가 이렇게 문제를 던져놨으니까. 자, 그리고 검색어의 선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도메인이라든가. 그렇습니다. 네. 검색어 선정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지금은 검색어 선점하는 거는 대한민국은 네. 네이버로 검색합니다. 네이버로. 그렇죠. 네이버로 네. 검색해서 예를 들어 모바일 영토 치면은 네. 모바일 영토가 검색되는지 네. 아니면 포이정 김태승일 치면 검색이 되는지 안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모바일 영토 포이정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아마 포이정 대표님이 검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중국에서는 바이두에 네. 검색하면 또 나와야 되고 그리고 바이두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하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 모바일 영토의 작가이신 포이정 대표님이요. 중국 그 바이두 백과사전에 치니까 이름이 검색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쉽지 않은데 어쨌든 아까 바이두 백과사전에 나왔다는 건 한국에서 아무리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유명한 분이라도요. 바이두에 검색 안 되는 분이 더 많잖아요. 네, 중국에서 18년, 20년 동안에 그쪽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어떤 성과를 낸 것에 대한 결과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예. 괜히 겸손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PR이라는 건 뭐냐면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릴 거니까 네. 혼자서 얘기 다 알리면은 좀 그렇잖아요. 네. 제가 우리나라 그래도 쇼핑 호스트 1호니까 포이정 대표님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한중일로. 고맙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좋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얘기를 좀 더 다시 돌아가서 예. 그 오프라인 시장은 과연 어떤 건지 또 온라인 시장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핵심만 네. 쪽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네. 콕콕 집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모바일 영토라는 주제를 처음부터 모바일 영토로 잡은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예, 그래서 오프라인은 그러니까 오프라인 시장은 알고 네. 또 온라인 시장은 마인에 의해서 만든 건 너무너무 알고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지나간 디지털로 잡을지 모바일로 할지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생각하다가 네. 시작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오프라인의 시작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라고 이제 네. 그런 질문에 부딪혔을 때 제가 네.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사회 뭐 이런 그런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뭐 4대강 문명, 이집트의 뭐 나인강 이런 이집트 거 나인강, 네. 그리고 또 겐지스강, 인도, 인도의 겐지스강, 또 황화 문명 중국, 중국에 네.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티그리스 강이랑 유프라테스 강에 누군가 있었는데 그게 네. 성경에 구약에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살았던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네, 모두 강을 끼고 있었잖아요. 예, 티그리스 강이랑 유프라테스 강이 끼는 그 지역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인데 네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살았고 네. 그가 형이 죽고 나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하면서 그의 아들 이사 네. 또 야곱을 통해서 그 손자 야곱을 통해서 70여 명이 또 이집트 네. 이집트 애굽의 땅에 들어가서 또 400년 동안에 그곳에서 있다가 히브리인들 200만 명을 네. 400년 동안 있은 후에 히브리인 200만 명을 모세가 데리고 나옵니다. 네. 그게 이제 출애굽한다는 그렇죠. 예, 예. 그 당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제 농업 그 발달에 유리한 예, 지역이었고 예, 예. 요즘으로 따지면은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예. 지금의 한 뉴욕 정도 해당한다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당시에 4,000년 전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네. 뉴요크와 같은 아브라함의 움직임 속에서 네. 그의 손자인 야곱을 통해서 또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네. 200만 명이 또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제가 오프라인의 시작이구나라는 네. 것들을 좀 알게 되고 네. 그것을 데이비드 형과 함께 오프라인의 시작으로 정했습니다. 연구하시고 네. 또 책을 쓰시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됐고. 예. 자, 그렇다면 온라인 시장은 과연 어떤 걸까요? 온라인 시장의 시장은 원조는 누굴까요? 온라인 시장의 원조는 네. 사람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사실 시작은 미국에서 했습니다. 미국에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네.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그 결실은 네. 1995년도에 네.
항저우의 항저우 사범대학의 강사 영어 선생님이었던 마인이 알리바바 창업자. 그렇습니다. 네. 마인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 가서 뭔가를 미국 와서 받겠네요. 예, 미국 와서 네. 미국에서 이제 뭔가를 보는데 네. 그가 인터넷 세계를 보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 1995년에 미국에 갔다 와서 네. 만든 회사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2년도 못 가서 망했어요. 와. 망하고 나서 네. 그가 새롭게 1999년도에 새롭게 알리바바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B2B 회사를 만든 거죠? 맞습니다. 네. B2B 알리바바를 만들면서 2000년도에 네. 골드만삭스사, 미국의 골드만삭스사, 또 일본의 손정희한테 손정희 씨가 또 소프트뱅크, 투자를 했죠. 그렇습니다. 네. 결정적인 투자를 해서 그 투자 자금을 가지고 네. 항주에서 B2B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가 2003년도라고 보면 되나요? 2002년도, 2003년도 맞습니다. 2003년도. 예. 그러면 이제 온라인 시장의 그 타오바오라고 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네. 만들면서 급성장하게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궁금해졌어요. 그 포이정 대표께서는 중국에 계셨고 또 항저우도 계셨고 그 마인을 혹시 만난 적은 없나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인터넷에서만 봤는데. 비밀인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네. 2002년 12월에 LG생활건강에서 주재원으로 파견돼서 네. 상해에 근무하면서 제가 3가지 일을 했었는데 세 가지 일을. 북경의 생활용품, 생활건강 네. 회사, 음. 그리고 항주의 화장품 회사, 네. 상해에 본사를 둔 무역법인에서 근무를 하는데 와. 제가 매주 월요일 날 네. 아침에 네. 빠디엠반 8시 반에 빠디엠반 네, 8시 반. 네, 빠디엠반. 오, 매일 아침. 매일 아침 월요일 날 회의를 할 때 항저우에서 했어요. 와, 그럼 항저우에 가셨을 때 마인을 보신 거예요? 항저우에 가서 네. 그 중국의 화장품의 원조가 항저우예요. 오. 절강성의 항저우라는 그 절강성의 수도인데 거기에 첫 번째 백화점 지금은 이제 넘버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20년 전에는 항저우에 있는 인타이바이 호디엔 은퇴백화점 호디엔, 한국말로 은퇴백화점이 은퇴백화점. 인타이바이 호디엔이라는 데서 바이호 샹디엔. 예, 바이호 샹디엔, 예. 바이호디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이호디엔, 예. 거기에 MD 개편을 해서 오. 1층 전체 리노베이션 할 때 마인이 한번 왔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말과 2003년도. 2003년도쯤에 이제 마인을 보신 건데 예. 그 당시에 이렇게 그 문득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마인이 한번 회사를 하려다가 좀 이렇게 어려워졌었고 예. 새롭게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차렸고 했는데 당시에 봤을 때는 제 생각이에요. 네. 퍼스널 오피니언 어디까지나 그 알리바바 마인보다는 우리 모바일 영토를 쓰신 포이정 작가님의 그 위치라 그럴까요? 그쪽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LG 생활건강에서 이렇게 막 지원도 했을 텐데 어땠어요? 당시로 돌아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알리바바의 마인 대표와 포이정 대표님의 어떤 포지션 포 대표님 쪽 훨씬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당시에는 저는 99% 오프라인의 네. 그 설계, 네. 뭐 매장 이런 아이덴티티 관리를 했었고 네네. 마인은 아마 2000년, 2001년도에 자금을 투자받아서 네. 온라인을 만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글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마인을 아시는 분들보다 포이정 대표님을 아시는 분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일단 오프라인을 제가 설계했으니까 아마 보여지는 부분들은 마인보다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좀 그런 해보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예. 자, 근데 그렇다면 지금은 뭐 너무 비교할 수 아니요, 없죠. 비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비교 안 하셔도 되는 게 예. 일단 저는 그래요. 세계 넘버원보다는 세계 온리원이 되는 게 좋거든요. 근데 포이정 대표님 같은 경우는 온리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자, 글로컬 브랜드라는 말도 만드셨어요. 글로벌과 현지 지역화하는 로컬. 글로컬이라는 말도 생소하지만 만드셨고, 글로컬 브랜딩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네이밍도 만드셨고, 또 대학에서는 이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셔서 또 시각 디자인 박사, PhD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각 디자인 박사로서의 모든 메커니즘을 보신단 말이죠.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뭐 이런 건물을 디자인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인생을 디자인한다. 그리고 모바일 영토를 디자인한다는 거대한 거시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요. 그냥 감히 말씀드려요. 저는 쇼핑 호스트이기 때문에
어떤 뭐 보여지는 상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어떤 것. 포이정 대표님의 보여지지 않는 그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봤을 때는요, 그 마인하고 비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온리원 브랜드시니까. 너무 과찬이십니다. 아니요, 과찬 아니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팩트만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좀 깐깐한 쇼핑 호스트이기도 하잖아요. 예. 네, 좋지 않은 제품은 절대 소개하지 않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포이정 대표님의 펼쳐가는 이 모바일 영토의 영주가 되는 그런 비밀들을 저는 막 설렘이 있어요. 와, 살짝 그 흥분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치고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자, 그렇다면 당시에 알리바바의 마인 대표는 그 온라인 배를 탔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죠. 우리 그 포이정 대표님은 당시에는 오프라인의 배를 탔다. 그러니까 어떤 배를 탔느냐가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됐다. 그래서 이제 네. 2002년도, 2003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네. 사실은 이 거대한 양대산맥이 오프라인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4천년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네. 4천년 동안 흘러온 그 오프라인의 그런 그 유통 라인을 네. 1999년도에 그 영어 선생님, 영어 네. 강사에 있던 마인에 의해서 네. 그 유통이 만들어질 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예상하지 못했죠. 그리고 손정이 또한 네. 아마 그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긴 했지만 네. 하이 리스크였지 않았을까 그렇죠. 저는 그런 그렇지만 조심스러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맞습니다. 그 손정희 대표 이야기, 손정희 그 회장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GX 홈쇼핑 그만두고 그만뒀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만둔 거죠. 나왔으니까. 그리고 벤처 회사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브넷이라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보부상 옛날에 보부상 있었죠, 보따리상. 그러니까 보부상과 인터넷 합쳐서 보브넷이라는 회사를 차렸고요. 네. 그 회사의 오너가 이제 서울대학교의 그 상대 경영대학 나오신 이제 이모모라는 대표였는데, 이분이 어떻게 연결해서 그 소프트뱅크에서 이제 돈을 투자받고 싶은 거예요. 네. 한 5억 원 정도. 몇 년 전이에요. 네, 오래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관여하면서 마지막에 소프트뱅크 벤처스 코리아라는 곳에 그 김모모라는 사장님이 도장 빵 찍는데요. 결국 5억 원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그 세일즈맨 인터넷 보브넷이 이렇게 벤처 기업으로 등록됐는데 그 당시에 기술이 있던가 외국 자본을 5억 이상 받던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마지막에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 투자를 할 때 결정이 그 오너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로를 이끌고 있는 오너가 포이정 대표시고 중국에서의 18년, 20년 동안의 그 캐리어를 경험했고 저는 현장의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국 시장을 알고 있고 그리고 아시아로라는 그런 회사를 창업하셨기 때문에 전 기대가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포이정 대표께서 어떤 현장의 경험과 또 실무 능력과 디자인에 대한 어떤 역량과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그 아시아로가 아까 인구가 얼마라고 하셔서 45억이라고 하셨죠. 45억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모든 비즈니스가 모바일 영토 흥분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그러게 지금 이제 사실은 그 알리바바의 마인이 네. 저랑 나이 비슷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60이 그래요? 안 됐어요. 마인이. 니 두었다. 하여튼 짜시한 미미? 아니, 제가 미미는 나이가 아닌데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얘기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하튼- 미미네요. 비밀이네. 여하튼 네. 마인이 저랑 네. 나이가 거의 같습니다. 네. 근데 그는 20년 동안 알리바바 경영하고 1919년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가 나머지 교육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네. 마인의 행보가 되게 중요하고 지금 그 보이지 않게 중국 정부로부터 네, 좀 많은 제안을 좀 제안 받죠? 받는 그게 그런 어떤 느낌이 그 좀 단체에서 있습니다. 중국의 높은 분은 와 있는데 뭐이 구멍가게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좀 밑보는 거 아닌가 생각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2019년 9월 10일 날 알리바바는 결국 은퇴를 했고 맞습니다. 예. 지금 오늘이 2021년 1월 며칠입니까 오늘이? 20 생방송을 하고 있는 1월 20일에는 네. 포이정 대표님은 당당하게 모바일 영토의 영주로서 이 모바일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말씀하니까 제가 이게 좀 떨리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비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좀 떨리네요. 네, 비교 대상이 아니다. 제가 온리원이다. 설레겠습니다. 그리고 블루오션 얘기하셨잖아요. 예. 재밌는 거 아세요? 오늘 포이정 대표님의 의상 컨셉이 다 블루예요. 블루. 그래요. 모자도 블루, 자켓도 블루. 네. 와, 지금 보여드릴 수 없지만 구두도 블루. 네, 정말 흥분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모바일 시장
모바일 영토라고 얘기했으니까 모바일 시장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프라인 4,000년, 네. 또 온라인이 99년도 시작했으니까 지금부터 21년 21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모바일의 시장은 사실은 네. 텅센트의 마와텅이 시작한 게 아니고 네. 놀랍게도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2007년도 그렇습니다. 1월 달인가요?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 1월 9일에 와, 날짜까지 기억하시네. 1월 9일에 네. 제가 그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1월 달쯤인 걸 생각했는데. 그래서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아이폰이 만들어지고 아이폰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네. 앱이 그 아이폰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모바일 영토, 모바일이 나오기까지는 2007년도 1월 9일에 스티브 네. 잡스에 의해서 애플에서 만들어지고 네. 결국은 아이폰을 통해서 APP가 만들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10년 후에 그 모든 결실을 애석하게도 네.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중국의 텅센트의 마오텅이라는 그 회장이 네. 아이폰이 출시한 지 딱 10년 만인 10년 만에? 2017년 네. 1월 9일 날 어떻게 날짜가 그렇게 딱 떨어질까요? 그렇게 마친 것 같습니다. 2007년도 1월 9일은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아이폰이 만들어지고 10년 지나서 2017년 1월 9일은 마통의 위챗 미니 프로그램인 위챗 샤오청 씨가 출시하게 됩니다. 그 샤오청 씨라고 하는 것이 다운받지 않고도 쓰는 앱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다운받지 않아도 된 유일한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네. 위챗이라는 그런 샤오청 씨라는 미니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호이정 대표님의 이야기를 보면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출시, 그리고 10년 지나서 텐센트에 다운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위챗, 어플리케이션 샤오청 씨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데이비드 정이 지금 중국에 계시잖아요. 예, 상하이. 그렇습니다. 그럼 알리고는 어디다 설립하신 거예요? 알리고는 네. 2015년도에 오프라인 10년 정도 한 이후에 네. 별도로 온라인 컨설팅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2015년도 상해에서 설립했습니다. 네. 상해와 한국에서 알리고 회사를 설립해서 네. 그 당시 2018년 1월 9일이라고 저희가 정확히 날짜를 정했는데 위챗 연구소도 1월 9일. 예, 알리고 위챗 연구소를 오. 그 다음에 네. 위챗의 샤오청 씨가 나온 그 다음에 네. 1월 9일 날 알리고 위챗 연구소를 오. 데이비드 정에 의해서 놀랍네요. 만들게 됩니다. 1월 9일. 그렇습니다. 1월 9일. 예, 예. 와. 자, 근데 요즘에요. 사실 그 모바일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이 대세거든요. 예. 그 한국에서는 이제 라이브 방송이라고도 하는데 중국에서는 또 다른 말을 쓴다면서요? 중국에서는 즈보라고 중국말로 얘기하고 네. 중국에서는 또 한국말로는 생방송이 아니고 네. 실시간 방송. 실방송이라고 실방송. 얘기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주보 방송 역사는 어떻게 됐나요? 주보 방송. 저거 방송은 네. 2016년에 알리바바에 의해서 타바오왕에서 전자상거래가 네.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네. 왜냐면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잘 예. 이렇게 접하지 못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진동, 네. 틱톡, 샤웡수라고 이제 재작년 벌써 작년 재작년이 네. 됐네요. 그래서 화장품 위주로 판매하는 네. 그런 실방송들 지금은 웨이신, 웨이보, 네. 핑두또 등 많은 곳에서 그런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알리바바의 그 타오바오. 뭔가요? 타오바오. 네, 타오바오. 타오바오, 예. 그리고 16년도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뭐 진동이나 그런 예, 거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나요? 그리고 2017년에 진동 콰이소 네. 있었고 19년에 틱톡이라고 2019년가요? 18년 아니에요? 18년 틱톡 네. 그리고 19년 샤웡수 이렇게 만들고 오.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중국은- 보면 이 라이브 커머스, 모바일 홈쇼핑은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조금 먼저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조금이 아니고 한 그래도 4, 5년 됐으니까 4, 5년이면 조금 아닌가요? 그래도 우리가 빠른 거죠. 지금 2021년에 살고 있지만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2025년 정도, 5년을 좀 앞당겨서 사는 것 같은데 그 모바일 영토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면 모바일 영토 전쟁이다 이런 표현 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전쟁에서 살아남기 네. 위해서는 많은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전에直播 방송 때문에 네. 저희 알리고 위치 연구소에서 작년 재작년에 네. 한국 화장품을 가지고 네. 直播 경진대회를 했었어요. 한국 화장품. 예, 한국 화장품 오. 6品牌. 리버 핑파. 리고 핑파이. 네. 6개 네. 브랜드를 가지고 상해 남경 그 화동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거를 포이정 대표님 기획하신 예, 거잖아요. 저희 알리고 회사에서 네. 6개 화장품 회사 브랜드와 또 그 화동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예선 거쳐서 실방송으로 중국어로 한 거예요? 그렇죠.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 와. 그래서 2년 그러면은 전에 먼저 실방송에 그러면 그 경험이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중국에서 1, 2, 3, 4, 5, 리우 6개 화장품 회사를 중국 방송 중국말로 해서 네. 라이브 커머스를 하신 거네요, 이미.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상도 뽑았나요? 이렇게? 상 뽑았죠. 오. 상 뽑아서 네. 시상식도 하고. 하고. 예. 자, 그러면 중국에서 먼저 이 라이브 커머스, 중국말로 주보를 먼저 하셨고, 그럼 한국에서 지금 그러니까 보여지는 라이브 커머스나 모바일 홈쇼핑에 대한 그 예상이나 기대가 크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성장이 뭐 어마어마하던데, 지금? 매출이라든가 규모가? 근데 이제 네. 그 매출 규모 얘기하면 이제 지금 그 네. 중국이랑 한국이랑 비교해야 돼요. 오, 우리는 규모의 경제. 0.5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저는. 네네. 대한민국 0.5억, 네. 중국 15억, 34개성 15억, 아. 아시아 45억. 네. 그래서 중국을 그냥 중국이 아니고 유럽 연합이 7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럽 그렇네요. 연합 다 합친 거 네. 곱하기 예. 2를 해야 해야 될까 말까? 중국이라고 그거보다 작아요. 훨씬 작네요. 그래서 중국을 대한민국보다 뭐든지 30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우리나라 어떻게 운이 좋게 우리나라 1호 쇼핑 호스트가 됐고 지금 포이정 대표님과 한중일 글로벌 비즈니스를 좀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브 커머스도 중요하지만 포이정 대표님이 이 데이비드 정과 중국에서 이미 시장을 만들어 가잖아요. 모바일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좋은 제품을 중국의 어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위생 허가를 받았다든가 또 한류 열풍이 있잖아요. K 코스메틱 그런 것을 잘 발굴을 해서 제품들을 중국어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 라이브 커머스를 한다면 뭐 상상만 해도 엄청난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2019년 11월에 네. 그 6개 한국 화장품 브랜드랑 그 대학생들이랑 콜라보를 해서 네.直播 경진대회를 하면서 네. 제가 한국에서 네.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준비하고 중국에서 실시간으로 네. 준비해서 동시에 광고를 해서 한 브랜드를 한국에서 팔고 중국에서 파는 거를 기획했었어요. 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화장품 브랜드를 가지고 네. 중국이나 아시아로 진출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네. 그 말씀 들으니까 그 서울의 그 강남 언니들이라는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여성들로 중심돼서 화장품을 소개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서울 언니들 재밌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의 언어에 능통한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그 나라 언어로 이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고요. 그 외국어를 이제 잘 하니까 그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요번에 이제 대국민 제3회 모바일 쇼핑 호스트 오디션을 했는데 내일 발표가 나요. 오. 그런데 영국 런던에서도 지원했어요. 놀랍네요. 영어로 설명을 하는데 야,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모바일 쇼핑 호스트 오디션을 할 때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나 또 기타 외국어 뭐 베트남어도 있을 거고요. 있잖아요. 그 언어를 능통하게 하는 분이 지원을 했을 때는 한 2점 정도의 가산점을 좀 들여서 글로벌하게. 글로벌화 해야 되겠다. 너무 멋집니다. 괜찮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중국어를 뭐 워낙 잘하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모바일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는 모바일 쇼핑 호스트들의 영역이 너무 좋습니다. 글로벌화 될 거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수입도 한국 요만큼 시장보다는 아시아 이만큼 시장이 훨씬 더 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0.5입니다. 그렇죠. 0.5.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 지금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 네. 19년도에 한국 시장에서 뭐 어떤 게 제일 이렇게 화두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2000 몇 년도요? 2019년도. 2019년도에 뭐가 화두였을까요? 궁금합니다. 2019년도에 네. 사드로 인해서 네. 3, 4년 동안 중국에 판매를 못했는데 그렇네요. 아까 말씀드린 즈보라는 그런 그 실방송 영역에서 네. 왕홍이라는 것들이 이제 왕홍, 네. 네, 많이 중국에서 떴었죠. 왕홍. 1인 방송을 네. 총칭하는 하나의 용어가 지금 됐는데. 말씀하신 모바일 홈, 네, 모바일 홈쇼핑, 홈쇼핑. 모바일 홈쇼핑의 네. 이름을 중국에서는 왕홍이라고 하는데 왕홍. 중국에서 제일 네. 이자청이라든가 중국에서 정말 A급 이런 친구들이 네. 한국에 와서 그들이 즈보 방송, 네. 왕홍 방송을 해서 매출로 가져간 때가 2019년이었어요. 그 라이브 커머스 불과 뭐 한 2년 전이네요. 2년 네. 전이에요. 그 왕홍들이 와서 한국 상품 소개하고 매출 일으키고 했을 때 사드로 인한 여러 가지 막혀진 상황을 좀 뚫었죠. 예, 주보를 네. 통해서 이제 뚫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그 상황들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제한도 있고 또 각 분야의 매출이 좀 이렇게 꺾이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모바일 영토를 잘 확장하신 분들은 이미 모바일 영주로서의 어떤 기반을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예, 제가 네. 그 화장품 관련돼서 좋은 정보 네. 이런 걸 좀 20년 중국 경험자로 말씀을 드리고 좀 싶습니다. 해주세요. 네. 화장품 저 관심 많아요. 저도요. 화장하는 남자예요.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 분장했잖아요. 네. 제가 네. 한 7년 전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네. 시진핑 중국 주석이랑 오. 펑리안 여사가 네. 중국에서 한국에 네. 왔습니다. 네. 그 이후로 많은 그 화장품 시장이 네. 중국 내에서 활화살처럼 활화살처럼. 한류가 퍼지게 됐어요. K-뷰티. K-뷰티를. K 코스메틱. 예, 그런 상황에서 또 한 3년 정도는 되게 화랑기를 맞다가 네. 사드라는 그 아. 돌풍에 의해서 꺾였죠. 3, 4년 동안 잘 아시잖아요. 네, 롯데, 꺾였어요. 네. 중국에 진출한 롯데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어려운 부분을 겪었는데 네. 조만간 코로나가 풀리면 이거는 제 느낌입니다. 개인적인 네네. 포위의 느낌인데 코로나 풀리면 시진핑 주석이랑 네. 펑리안 여사가 반드시 올 건데 한국에. 오게 되면 네. 그때 중국 관련된 네. 뭐 주식, 화장품 네. 그런 산업에 투자하면 네. 한 6개월, 1년 후에는 네. 큰 이익을 보지 않을까. 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팁을 주셨네요.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뭔가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다면 헤르만 헤세가 말했던 데미안에서 뭐 하나의 그 알을 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들고요. 그 알을 깨는 것은 하나의 고정관념이나 또 편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개 중에서 제일 무서운 개가 편견이잖아요. 편견. 그래요? 네, 그거 있으면은 무서워요. 그 편견 번개보다 더 무서운 게. 짓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짓는 게 말고 편견. 편견. 고정관념. 예. 고정관념. 자 그러면 네. 그 1962년도 8월에 네. 백악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이 책 얘기를 오늘 사실은 모바일 네. 영토 모바일 영토. 네. 모바일 영토 오늘 그 북콘서트예요.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모바일 영토에 네. 4차 산업시대 당신을 부자로 만든 네. 새로운 땅이고 네. 여기 왼쪽에 있는 분이 데이빗 정인데 지금 상해에 있고 미남이에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사람이 저 포이정입니다. 보이죠? 그래서 타시 헌슈이. 헌수 예, 잘생겼어요. 예. 하여튼 잘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영토 혁신으로 경영하라. 네. 이제 모든 길은 모바일로 통한다라고 얘기돼 있고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236페이지에 좀 전에 말씀하신 백악관 이야기. 네, 백악관 236페이지에 보면 네. 이걸 꼭 보여드려야 되는데 무슨 얘기가 236페이지에 있을지. 네. 읽어주세요.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사진이 나옵니다. 두 네네. 가지 사진이 나오는데 네. 두 가지 사진이 나오는데 위에 사진은 케네디 대통령이랑 대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백악관에서 같이 있는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에 1962년도 8월에 42개 국가의 대학생으로 보이는 그 102명 중에 102명 중에 이 안에 있는 이 분이 네.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사무총장. 사무총장이에요. 네. 전 반기문 사무총장. 그런 사진이 또 있고 네. 밑에 있는 부분들은 잘생긴 클린턴 대통령이 1963년도에 백악관에 가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넣었는데 이 사진을 네. 넣은 이유가 뭐냐면 네. 반기문 사무총장이 62년도에 네.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사건, 또 63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이 고등학교 때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것들이 사건이 네. 어떻게 보면 반기문 사무총장이나 클린턴 대통령에게는 미래에 먼저 도착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이적인 하나의 모멘텀이 됐다. 예, 저는 볼 그렇게 수 있겠네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바꿔 말하면 그분들이 당시에 그 미래에 그분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가정한다면 반기문 총장이 안 되었을 수도 있고 대통령이 안 되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제가 오히려 김 대표님 여쭤볼게요. 네. 클린턴 대통령이 네. 고등학교 때 네. 백악관에 가서 네.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어요. 안 됐었을 것 같아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요. 그래서 예. 미래에 먼저 도착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행운이다. 예. 사실 그래요. 거목 사이를 걸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목이 되었더라. 우리의 삶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닐까 생각 들고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여행과 소풍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장소에 가는 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누구와 함께 가는가 그 자체가 설렘과 어떤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글로벌 브랜딩 전문가인 포희정 대표님과 저는 이제 한중일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일본에 저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바일 시장을 우리 포희정 대표님과 손잡고 좀 미리 가본다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예. 저도 어젯밤에 한 3시간밖에 못 잤어요. 오늘 이 설렘이 있어서. 그러셨군요. 예, 오늘 이 토크를 어떻게 즐겁고 재미있게 할까 준비하면서 설렘이 있으니까 이 설렘을 시청자 여러분께 좀 나누고 싶은데 예. 그렇다면 그 인터넷 세계에 미리 도착한 기업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그런 그렇다. 네. 저는 그 마인이라는 그 친구를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흠모하는 경우, 왜냐면 나이도 비슷하고 네. 항저우에서 같은 같이 공간에 있었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보기에 되게 약해 보여요. 아 그래요, 좀 약해 네. 보이죠. 그리고 네. 그를 마통이는 은둔의 경영자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 달변의 경영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달변. 네. 이 사람은 너무 말을 잘해요. 연설하는 거 보니까 네. 쏙 빠져요. 예, 그래서 네. 그가 영어 선생님이 된 것도 그렇고 그가 말을 잘해요. 그런데 네. 너무 말을 잘하다 보니까 네. 중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네. 어려움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모난 정이 돌 맞는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너무 것 같습니다. 똑똑하고 네. 너무 잘나 보이면 네. 견제하는 세력들이 좀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은둔의 경영자도 하나의 컨셉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포희정 대표님은 은둔하지 마세요. 네, 좀 앞으로 나서서 그래요? 모바일 영토를 개척해야 되는데 그 대장이 있어야 개척하지 어디를 개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야지 그 은둔에 있으면 안 됩니다. 모바일 영토가 오늘 세상에 나왔고 이 모바일 영토가 베스트셀러에 들어있고요. 모바일 세상을 알고 싶다면 모바일 영토를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모바일 영토를 안 읽으신 분들하고는 모바일 영토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네. 뭔가 음식을 또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할 수 있듯이요. 그렇습니다. 모바일 영토를 꼭 추천해 주시고 예. 이 무궁무진한 모바일 영토에서 당신의 꿈을 펼치시고요. 예. 우리 모바일 영토의 전문가이신 포희정 대표님과 함께 희망을 설계하시고 모바일 영토를 같이 공략해 나가신다면 이 아시아로 40억 인구를 우리가 리드할 수 있는 하나의 모바일 영토의 영주로서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좀 책임감이 좀 더 생기시지 않아요? 책임감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그 말씀드린 네. 손정희 회장이 얼마 전에 쿠팡에 투자를 했어요. 네. 쿠팡에 그 얘기 들었어요. 1조를 투자했고 오. 그 이전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이제 네. 90년도에 네. 2000년이구나. 2000년에 알리바바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 거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연결해서 네. 미래에 먼저 도착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논한다 얘기한다면, 그렇죠, 그렇죠. 손정희 회장 음. 입장에서 미래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알리바바의 마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사실은 작년 2019년 전까지 네. 온라인의 마인, 네. 통센트의 모바일의 마통의 기업 가치가 주식 가격이
마인이 좀 높았었어요. 많이 높았어요. 알리바바 쪽이. 아시아 부호에도 랭크 됐었잖아요. 네, 네. 근데 코로나 이후로 역전이 됐습니다. 바뀌었죠. 모바일에 통센트에 네. 있는 마하통이 통센트 주식이 네. 알리바바를 뛰어넘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중국 내에서 제가 2019년에 강의할 때 네. 6대4, 7대3 정도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마인이 높다라고 보였었죠. 했어요. 근데 저희가 바뀌었죠. 모바일이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게 네. 잘 안 먹혔는데 지금은 이미 이제 주가 가치는 높았고 네. 높게 됐고 네. 미래에 먼저 도착한 사람을 비교한다면 감히 네. 마인보다는 마하통, 통센트의 마하통이 미래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러니까 영어로는 중국의 아주 거대한 기업 텐센트라고 하고 통센트. 중국어로는 어떻게 해요? 통센트, 통센트. 통 다르네요, 발음이. 통센트, 텐센트, 영어로는 텐센트, 맞습니다. 영어로는 통센트. 통센트. 야, 그렇군요. 쿠팡에 1조를 투자했었군요. 와. 그런데 사실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위기인데 이 모바일 영토로 봤을 때는 또 그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포이정 대표님이 이미 그 시대를 보고 있고 미래를 갔다 온 알리바바의 마인이나 또 텐센트의 은둔의 경영자 누구라고 하셨어요? 마하통 같은 맛이에요. 예, 마하통. 마윈 마하통. 네, 마윈 마하통. 예. 한국에도 또 맛이 많이 있잖아요. 예, 네. 마윈 마하통입니다. 야, 그 2016년도인가요? 그 뭐죠? 그 주문하면은 바로 한 30분 안에 딜리버리 해준다는. 아, 그거는 이제 네.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알리바바 네. 마인이 네. 이제 만든 배송 서비스. 배송 서비스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배달의 민족. 주문하면 아침에 주문하면 오후에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또 마켓 컬리라고 해서 새벽장 봐주는 그렇습니다. 회사가 급성장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런 시스템으로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야,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포이정 대표님의 설명에 의하면 인터넷 세계에 미리 도착한 기업은 알리바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그럼 그 기업을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해서 참고할 것들도 많이 있을까요? 있죠. 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모바일 영토를 이야기하는데 네. 그렇다고 오프라인을 이렇게 터부시하자는 말씀도 아니고 그렇죠. 또 같이 온라인도 가야죠. 터부시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음. 결국은 세 가지 유통 라인이 있다고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랑 모바일 이 세 가지 네. 단계가 네, 있다고 네, 네. 보는데 지금 더더욱 코로나로 인해서 모바일이 더 확대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지금은 맞아요. 또 대면할 수 없는 네. 언택트 강의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해서 네. 지금 저도 저희 아내한테 매일 혼나요. 네. 왜냐면 저희는 상해 있을 때부터 모바일로 시작을 모바일로 하고 네. 또 잘 때까지 모바일 하니까 심지어는 그냥 모바일 중독자라고. 홀리. 네, 홀리. 그래서 좀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너무 이렇게 몰두하다 보면 또 자다가 일어나서 보고 네, 그리고 아까 아내 말씀하셨지만 아내는 안 찾고 내 핸드폰이 어디 있어 이렇게 찾게 되면 맞습니다. 그게 불만이 될 수 있으니까 음. 그렇네요. 야, 그래서 이제 모바일 영토를 통해서 포이정 대표님이 새로운 계획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냥 모바일 영토를 계속 확장하고 아시아 45억 인구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아까 이제 즈보라고 하셨잖아요. 중국에서의 그 실시간 방송. 우리 표현으로 하면 라이브 커머스나 이 모바일 홈쇼핑 방송. 그럼 대한민국의 좋은 화장품에 대해서는 이미 대가시잖아요. 대가. 20년 하셨으니까. 그냥 대가는 아니고 좀 아는 거죠. 아, 겸손하시네요. 네. 중국에서 경험한 것 중에 네. 그 두 가지 사례 아까 질문하셨는데 네. 알리바바에서 허마라는 브랜드가 나왔고 허마. 네. 그래서 그 허마의 컨셉이 주문하면 30분 만에 배달하는 그 슬로건으로 어디서 주문해도 30분 만에 오는 거예요. 중국인데요? 예, 예. 오, 놀랍네요. 어디서 주문해도 30분 만에 오는 네. 그런 식품 이런 부분들로 해서 네. 알리바바가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이랑 모바일을 결합한 거죠. 융합한 거지. 그렇네요. 그래서 그 브랜드로서 융합 브랜드로서 성공한 사례가 있고 네. 스타벅스 아시죠? 스타벅스. 알죠?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오프라인 기업이에요. 온라인 기업이에요. 아니면 모바일 기업이에요. 예, 스타벅스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다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커피를 판다라기보다는 이제 문화를 판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얘기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는 한 오래된 얘기예요. 문합하는 건 오래된 얘기고 네. 스타벅스가 중국에 진출해서 네. 100% 오프라인만 했었어요. 처음에. 아. 처음에. 예. 그리고 나서 오프라인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기대보다 환경이 어려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커피 문화를 심는데 좀 너무 부족했지. 네. 근데 스타벅스에서 네. 통센터, 텐센터를 찾아가요. 오. 그래서 우리 스타벅스를 모바일로 오. 함께 비즈니스를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제안을 했군요. 네. 그래서 음. 스타벅스에서 위챗 통센터랑 같이 업무 제휴하고. 네. 그래서 모바일에 음. 진입하게 돼요. 그래서 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데 네. 거기서 제일 많이 매출로 나가는 게 뭐냐면 쿠폰을 판매하는 쿠폰. 쿠폰. 아, 오. 상품권. 상품권. 그래서 스타벅스에 이어서 네. 대한민국 브랜드 중에 그 빵 제과 이런 거 유명한 있죠. 파리바게? 파리바게. 네. 또 파리바게. 뜨레주루. 뜨레주루. 예. 뜨레주루 이 대한민국의 두 개 브랜드가 네. 동일한 벤치마킹에서 성공했네요. 매출을 극대화시킨 사례가 네. 모바일과 함께 와. 콜라보로 해서 오프라인 그 제과점 상점 플러스 위챗의 모바일을 네. 활용해서 성공한 사례예요. 와, 지금 뭐 포이정 대표님의 그 현장 20년 동안의 현장 경험과 또 모바일 영토로 영주로서 앞을 내다보는 이런 기업의 경영 가치, 또 이념,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 1시간 동안 네. 그 중국의 20년 경험, 네, 또 그 모바일 영토 책을 네. 설명하기란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바일 영토 안에서 네. 서양 미국에서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출시됐고 그가 네. 스티브 잡스였고 동양에서 10년 후인 2017년 1월 9일 날 통센터의 마하텅이 네, 모바일의 영토를 많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1월 9일 날 네. 알리고 이첸 연구소가 만들어지게 되고 네. 그럼 앞으로 6년 7년 후 2027년도에 대한민국에서 동서양을 연결하는 정말 멋진 플랫폼이 나와서 네. 그들이 쓴 일기를 반전하고 79억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플랫폼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끝으로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아시아로 북 콘서트 1탄은 오늘 마치고 2탄 2강 3강 2강 3강은 2월 4일 목요일 또 18일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 책이 어딨나요? 앞에? 노마시안을 먼저 하실 거잖아요. 아니요. 저기 H는 먼저 하실 건가요? 2월 4일. 네, H는 2월 4일 하는데 양성길 대표가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8일은 노마시안을 진행하는데 노마시안은 포이정 대표님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모바일 영토, 모바일 영주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은 생기셨나요? 우리들의 고정관념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없애버리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1강을 함께 해주신 포이정 작가님, 네, 포이정 박사님,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항상 새로운 모바일 영토를 포이정 대표님과 확장해 나갈 겁니다. 궁금하신 점은 이 모바일 영토 읽어주시고요. 또 자세한 것은 포이정 대표님 상의해 주시고 네이버에서 모바일 영토 포이정 이렇게 치시면 제일 처음으로 검색되실 거예요. 네이버에 검색되냐 안 되냐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 바이두 백과사전에 포이정 대표님이 검색되는, 한국에서도 유명하지만 중국에서 더 유명하신 분을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 저도 행복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다시 만날 때까지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뭐니 해도요,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또 만나요. 짜이젠. 再见。